안녕하십니까, 단윤진입니다. 오늘은 그 TV 명륜대학 석학들의 릴레이 입문특강 지난 시간에 다산 정약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그 다산 정약용의 주요 저서인 목민심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했죠. 이 목민심서는요, 좀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아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목차만 훑어보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 목민심서 제일 첫 장이 부임이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목민심서는 처음에 이제 부임, 그 수령 지방행정관이 딱 그 임명장을 받아서 새로운 부임지에 그 가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차를 살펴보자면 부임에는 처음에 그 6조가 있는데 임명장을 받죠. 임명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갈 곳을 막 이제 행장을 꾸립니다. 행장을 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에 가서 하직 인사를 하죠. 그리고 부임 행차를 합니다. 근데 요 부임 행차를 하고 이제 취임을 하고 업무를 시작하는데, 요런 거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요거는 어떻게 하고 저거는 어떻게 하고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비가 오는 날이 아니면은 그냥 그 날 뭐 길이를 굳이 잡을 필요 없고, 그리고 그 여기 사람들 막 그냥 와서 그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그 새로 오고 그러면은 그런 거 이제 그 사람들 번잡하게 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고 조촐하게 해야 된다. 다사는 그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간략하게 검소하게 해라. 그래서 그 처음 부임을 그렇게 하고, 일단 부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검속하는 율기. 제가 아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시작 이제 부임을 한 다음에 자기 자신을 잘 검속해야 되죠. 율기, 그 다음에 봉공, 애민.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기도 역시 6조예요. 율기도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율기 6조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여기서 이제 이 수령으로서 갖춰야 될 자기의 그런 몸가짐, 마음가짐 이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몸을 바르게 가져야 된다. 바른 몸가짐. 그리고 청렴한 마음.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만 청렴하면 안 되죠. 가족도 같이 청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안을 잘 다스려야 되고요. 그 집안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청탁하고 이러는 거 절대로 못 받게 합니다. 청탁을 잘 물리치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자기의 그 전용의 씀씀이를 잘 전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많이 베풀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다산 같은 경우는 특히 청렴한 마음, 검소하고 청렴한 마음에서 모든 것이 잘 다 이루어진다. 끊임없이 청렴을 강조합니다. 이 공직자가 옷을 화려하게 입고 이 물씀씀이를 해프게 하고, 이런 사치스러운 거는 정말 천박한 짓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이 군자가 갖춰야 될 덕목들, 특히 수령이 갖춰야 될 덕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 맑아야 된다. 그리고 삼가하라. 자기 자신을 항상 삼가하라. 우리 신기독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부지런해라. 그래서 지방 행정 업무를 하기 위한 수령의 태도는 항상 자기 자신을 잘 가듬어야 됩니다. 청렴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항상 또 부지런히 일하고, 이런 것이 같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세 번째 봉공에 들어가서는요, 봉공은 그야말로 이 공공에 봉사하는 거죠. 당연히 공직자가 해야 될 일이죠. 이것 또한. 이거에 대한 마음가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공직자라면 공공에 봉사할 마음가짐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잘 교화를 펼치고 법도를 지키고, 그리고 예의 있는 교제, 보고서, 공을 바치기, 차출되는 일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교화를 펼침 그거 하나만 얘기를 조금 더 드리자면, 요거 각 항목에서는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와요. 헌화당이라는 팻말이 있죠. 이게 뭘까요? 옛날 간청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요게 지금 나오는 얘기가 승류와 선화라는 게 나오거든요. 승류는 임금님의 은덕을 받들어서 흐르게 하는 것이에요.
선하는 덕으로 널리 교화하는 것. 이 수령은 사실 조그만 고을의 임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임금과 같은 이렇게 은덕을 다른 사람들한테 잘 베풀어야 되는데, 사실 그 은덕은 임금한테서, 자기 직책은 임금한테서 받은 것이죠.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령은 이렇게 덕으로 잘 백성들을 교화해야 될 의무가 있고, 뿐만이 아니라 임금이 자기한테 이런 책무를 줬다는 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잘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수령의 책임이다 라는 이야기를, 수령의 책임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가면 애민인데, 애민은 역시 그 백성들을 사랑하면, 이것도 뭐 당연히 지도자가 갖춰야 될 가장 큰 덕목이죠. 이 애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얘기가 많아요. 이거는 뭐 다산만이 아니라 뭐 이 율곡도 얘기하고, 민본 정치의 근본은 애민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다산은 애민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살펴보도록 하죠. 다산은 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노인을 봉양해야 되고, 어린이를 보살펴야 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되고, 상당한 자를 도와야 되고, 병자를 돌보고 재난을 구해야 된다. 하나하나 요거 내용도요, 사실 하나하나 보면은 너무나 이야기가 아주 그냥 세세하게 나와요. 노인을 위해서 뭐 80세 이상 노인한테는 어떻게 하고, 90세 이상 노인한테는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 노인 잔치를 많이 베풀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들 보살핌. 어린이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살피기 어렵기 때문에 어른들이 보살펴 줘야 되죠. 그런 아이들을 잘 보살펴야 된다. 그리고 사실 어린이 잘 보살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난하기 때문에 애들을 잘 못 보살피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난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이 또한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제 그 어렵다, 죽죠. 누구나 죽는데, 이제 죽었을 때, 그 상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병자, 아픈 사람은 어떻게 돌봐야 되는가, 그리고 재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애민 6조 같은 경우는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매우 관련이 있는 이야기예요. 노인 문제, 그다음에 어린이, 우리 출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애 키우기 힘들어서 애 안 낳죠. 지금 젊은이들이 애를 사실 보살피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돈과 연결돼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죽음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우리 죽음에 대한 문제. 이게 상당했을 때 어떻게 그 예를 갖춰서 돌아가신 분을 보내드릴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이런 문제를 지금 다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서 육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육전은 무엇인가? 육전조례, 육전은 무엇인가? 육전은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 요 6개가 바로 육전이죠. 요 육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부터 보죠. 이전은 무엇일까요? 이전에서 할 일은 아전을 단속하고, 관속들을 통솔하고, 사람 쓰고, 인재를 추천하고, 물정을 살피고, 고가제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아전이란 그 수령이 있고 백성이 있고, 그 중간 단계 중간 관리들 있죠. 이 중간 관리들이 그 잘 해먹는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잘 단속할 것인가. 이 관속들, 그리고 관속이 바로 이제 그 아전이죠.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좋은 사람을 어떻게 잘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잘 쓰는가. 이것 또한 굉장히 지도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죠. 옛날에 인사는 만사라고 말씀하셨던 대통령 계시죠.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그 사람을 탁탁탁 전문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하면 모든 거는 잘 돌아간다. 그리고 그런 전문가, 그런 인재를 잘 알아서 그 발견해서 추천해서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전 잘 단속하는 거 중요하죠. 중간 관리들의 그 횡포를 잘 막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지금 세상 물정을 살핌, 이것도 이 찰물이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암행어사가 이제 세상 물정 돌아가는 거 잘 살피는 거 이야기하고 있죠. 요 물정 살피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뭐 하나부터 10까지 다 중요해요. 그 다음 호전에 가면은, 호전은 무엇인가?
이게 호전이 이제 조선시대 호적인데 이 그 호부에 관한 이야기예요. 호적에 관한 이야기들. 그래서 보면은 전정, 세법, 한국의 장부, 호적, 부역을 공평하게 한 농사 권장 이런 얘기들인데 옛날에 우리나라는 다 농경 국가였죠.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논에서 나옵니다. 논. 그러니까 전정, 논밭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논밭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그 쌀 이것들을 옛날엔 쌀을 그 세금으로 받았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대로 잘 정리하고 관리할 것인가 그런 세법에 대한 것들 그리고 환곡 환곡은 옛날에 그 조선 말기에 진짜 환곡의 문제 심각했죠. 그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역을 공평 호적은 아까 보였던 이제 그 집안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부역을 공평하게 하는가 아픈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 부역 같은 거 조금 면제해주고 건장한 사람들은 이제 하게 하고 뭐 이런 얘기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로 권장함. 농사는 당연히 권장해야겠죠. 이 우리나라 그 당시엔 농경 국가였는데 농업 생산물이 굉장히 중요한 소득이었죠. 그래서 소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소를 절대로 함부로 잡아 죽이면 안 되고 이 소를 여기저기 빌려주면서 이제 그 농업 생산량을 늘리게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으로 가게 되면은 예전은 무엇인가 이제 예법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 그다음에 손님 접대하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백성을 잘 가르쳐서 예를 잘 가르치고 이제 교육을 진흥시키고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또 신분 구별을 합니다. 그다음 과거 공부하는데 힘쓰도록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제사 이거 지금 대성전에서 지내는 제사인데 여기 보면 향교 여기선 향교에서 지내는 제사에 대한 예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옛날에는 다 그 향교에서 제사를 지냈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 아주 굉장히 큰 행사였죠. 요즘도 제사를 지내죠. 향교에서. 우리 지금 성균관에서도 그 석전대제 하죠. 그 1년에 2번. 그리고 이제 교육 진흥시킴. 이게 이제 김홍도의 서당도라는 그 그림이에요. 그 굉장히 공부에 대해서도 중요시했죠. 그래서 학생들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어린이들 잘 가르쳐야 된다. 영재교육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여긴 지금 대성전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 옛날에 향교는 이 제사도 지내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 제사 공부도 배우고 그랬죠. 그다음 병전으로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병전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 이렇게 국방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병전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병전 이게 국가의 변란이 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우리나라도 사실은 전쟁의 위협에서 항상 도사리고 있는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실은 한국이 그렇게 완전한 나라는 아니에요. 이건 지금 임진왜란 때 싸웠던 그림인데 다시 한번 넘어가면 이게 지금 이 병전에선 첫 번째 병역 의무자 선정. 그러니까 누가 군대에 갈 것인지 그 군대 가는 사람들은 이제 찾죠. 그리고 이제 군사 훈련하고 경기를 수선하고 무예를 권장한다. 그리고 변란에 대응하는 법, 외침을 막아내는 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임진왜란 때 그림이고 그 다음은 병자호란 때 사진이에요. 그림인데 이 사실은 이 우리나라 국방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지금 다사는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병전 다음에 형전. 우리나라는 이제 그 형법에 관한 이야기들 형전. 여기선 지금 그 형미들 이야기하고 있죠. 잘못한 사람 이제 옥살이하고 그런 이야기인데 형전에 대해서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송사를 심리하기 이제 법원에 가서 맨날 이제 그 소송 걸고 그런 얘기죠. 그리고 소송 걸면은 이제 옛날에는 그 수령이 판사 역할도 했죠. 그래서 이 사람 소송 걸고 저 사람 소송 걸고 그러면 그거 갖고 송사를 심리해서 아주 그냥 솔로몬의 재판처럼 좋은 이 명판결을 내려야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하나하나 굉장히 세세하게 나왔어요. 이 형전 6조에서는. 그다음에 형사사건 판결, 이거를 어떻게 잘 판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 하나하나를 잘 판결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판결했으면 형을 내리겠죠. 근데 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형벌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왜 신중해야 되느냐? 이거는 사람 목숨이 담긴 일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 판결해가지고 무고한 사람을 사형 딱 했는데 이 사람이 사형 딱 당하고 나서 보니까 사실은 무고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일이 옛날에 왕왕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형벌 쓰는 거에 대해서 수령들도 사실은 굉장히 꺼리고 싫어했대요.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죄수들, 그렇게 해서 이제 형벌을 주면 보통 죄수들이 이제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그거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 가지 그 형벌 뿐만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의 어려움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그 폭력적인 것을 금하고 이 사람들이 또 그러다가 보면 이제 도적의 피해를 많이 당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또 방어해 줘야 되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조에서. 그래서 여기 저도 그래서 그림을 찾아왔는데 이제 그 송사 그 심리하는 것 이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소송 걸렸으면 그 판사들을 보면서 참 이래 자기 판결에 따라서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판결할 것인가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이 형사사건 판결 이것도 제가 옛날 그림 하나 찾아봤습니다. 옛날엔 이렇게 곤장을 맞았다 그래요. 이 곤장 맞는 얘기도 나옵니다. 다산의 모민심서에 보면은 이 물볼기를 친다고 그러죠. 이게 옷을 다 벗고 이렇게 볼기를 쳤대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여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세세하게 다산이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그래요. 그리고 여기 지금 죄수를 불쌍히 여김. 옛날에는 이렇게 다 이런 걸 칼이라 그러죠. 이런 거 옛날 사진 제가 찾아왔는데 칼 차고 있었어요. 이제 몸을 갖다 이제 구속하는 거죠. 인신을 구속하고 그다음에 여기 형벌을 신중하게 참 이거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건 진짜 끔찍한 사진인데 이런 걸 거열형이라 그러죠. 너무 끔찍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형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형벌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정말 조심해서 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공전. 공전은 이제 마지막으로 요 6전 중에 마지막인데 여기가 이제 가장 다산이 실학자적인 면모가 제일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공전에서 보자면 공전도 지금 6가지로 나는데 산림, 수리사업, 관악업물 수리, 성의 수축과 보수, 도로, 공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우리나라 그 산림을 잘 가꿔야 된다. 옛날에 그 화전민들 나오고 이러는 거 절대로 이제 화전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수리사업.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그 농경국가였죠. 농경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농사 지으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죠, 물. 그래서 이 수리사업, 수리시설을 잘 해야 된다. 이 옛날 중국에서도 그렇죠. 그 물을 다스리는 자가 천하를 다스린다고. 치수가 중요했습니다. 치수가. 이 수리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다산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운 게 이제 비가 와서 물이 그냥 줄줄줄줄 흘러가는데 그 물을 왜 그냥 다 바다로 보내냐. 그 물을 잘 가두어서 뒀다가 그 필요할 때 쓰면 되는데 그 아까운 물을 그냥 보낸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관악 건물 수리, 성의 수축과 그러니까 관악 건물들이 이제 그 부서지고 이러면은 빨리빨리 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의 수축과 보수 중에 이제 이거 수원 행성 같은 거, 수원 행궁 같은 거, 수원성 같은 거 쓴 거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도로. 이 도로도 얘기하면은 도로가 잘 나 있어야 이게 무역이 발달한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 편안해야 장사도 잘할 수 있고 그래야 이제 이 상공업도 발달하고 근데 도로가 안 좋으면 안 된다. 그리고 공작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이것저것 만드는 거죠. 농기구니 뭐니 만들어서 우리 사는 데 있어서 편안하게 그런 어떤 기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전 그래가지고 보면은 여기
제가 이 아름다운 그 산림을 찾아왔는데 여기 보면 또 뭐 오동나무를 심고 귤나무를 심고 뭐 이런 얘기도 아주 세세하게 하고 있어요. 다산은. 그래서 오동나무를 심는 거는 오동나무 기름을 짜려고 그러는 거고 귤나무를 심는 거는 뭐 이렇게 진상품 바치는 거죠. 뭐 해가지고 그런 얘기 세세하게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리 사업에 있어서도 뭐 제천 의림지뿐만이 아니라 거기 어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옛날 저수지들 있잖아요. 그거 다 얘기하면서 이게 지금 다 말라 있는데 이게 말라 있는 게 수령이 이런 걸 제대로 안 돌보니까 이런 거가 안 되는 거다.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또 이건 지금 수원성인데 수원성 화홍문이라는 이게 그 정각이에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수원성 혹시 가보신 분 있으시겠죠? 뭐 혹시 안 가보셨다면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아름답고요. 굉장히 웅장합니다. 이 다산이 이거 지으면서 돈을 엄청 많이 절약을 했다 그래요. 이 다산, 이 수원성과 까만 벽돌로 쭉 졌는데 그게 그 청나라 시대 이 청나라 그 방식인데 어쨌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경비를 확 절감하는 바람에 시간도 절감하고 경비도 절감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정조가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도로도 잘 정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잘 정비돼야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뭐랄까 이 무역도 잘 되고 장사도 잘 하고 그 교통이 원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진황은요 어려울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난번에 코로나 사태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전쟁을 당했다든지 산불이 났다든지 수해가 났다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제 국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가 아니라 조그만 수령 그러니까 마을 단위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구휼물자 준비 일단 구휼물자를 준비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돈 있는 사람들한테 좀 베풀어라 부자들에게 베풀도록 함.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세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시행 방법을 하고 그다음 민생을 안정지키는 방책 마무리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해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해관은 이제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다시 이제 그 부임지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해관을 보면은 처음에 우리 처음에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 부임지에 정착을 했죠. 그래서 그 고을을 잘 다스렸습니다. 근데 천년만년 다스리는 건 아니죠. 다스리고 떠납니다. 떠날 때 해관, 육조 역시 이제 임무를 교대해야겠죠. 임무 교대. 그다음에 돌아가는 행장을 잘 꾸려야 되고. 그런데 너무 그동안에 유임하는 동안에 일을 잘했어. 그러면은 이 유임할 수 있도록 수령이 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청원서를 백성들이 냅니다. 그리고 혹시 또 수령이 뭔가 잘못을 했더라도 수령을 용서해달라고 청원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요, 수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그 수령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죠. 그래서 수령이 잘못했을 때는 수령이 저 언제 가나 언제 끝나나 하지만 정말 잘하면 가는 게 슬퍼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한 번 더 해달라고 그런 청원을 하고 그리고 또 수령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설령 수령이 뭐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국가에 탄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근데 수령이 재임 중에 사망할 수도 있죠. 그랬을 때는 이제 빨리 재임 중에 사망했을 때는 역시 더 애통해 하죠. 그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훌륭한 수령은 떠난 다음에도 사랑이 남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행적을 남겼느냐가 요 마지막 떠날 때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수령이 떠나는 모습들, 이제 자기 그림 상태는 좀 안 좋은데 어쨌든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선정비라는 걸 사유죠. 선정비. 수령이 어떤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이제 이 사람 떠난 다음에 선정비를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목민심서는
다 마쳤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그 번개불에 콩 꺾어 먹듯이 그 많은 내용을 한번 쫙 이 짧은 시간에 훑어봤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저는 이 목민심서는 현대 지도자들이 반드시 실행해야 될 공직자의 윤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혹시 자기가 뭐 정치의 뜻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정치의 뜻이 없더라도 어떤 기관의 장이 된다거나 그랬을 때 나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일을 임할 것인가 한번 목민심서를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